안녕하세요. 엄마 국어입니다. 10분 동안 수능 특강 2023학년도 한강 복합 1강을 끝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적어놨는데 고전 수필, 고전 기행문 둘 다 청나라를 갔다 와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수필이다 생각하면 좀 쉬울 수도 있고 기행문이니까 기본적으로 여정, 어디에 갔냐, 안 갔냐, 거기서 뭐를, 동그라미를 느꼈냐, 세모를 느꼈냐,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근데 원문으로 써 있으니까 그런 게 한 두 번 정도, 똘똘한 사람들은 한 번 정도 들으면서 EBS 책에다 표시하면 끝나는 거고, 조금 안타까운 사람들은 한 두 번 정도 들으면서 정신 빡 차야 됩니다. 이게 스필이 요즘은,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쉽게 냈는데, 이게 올해부터 2022학년도부터는 문학을 조금 난이도를 올렸죠.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수필 쪽에서 좀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열하 기후 이렇게 돼 있는데 열하라는 게 뭐냐면 중국 그 청나라 수도가 아다시피 북경이지. 북경의 자금성인데 여름 황제의 여름 별장이 열하라는 곳이야. 그래서 열하에 갔다 와서 쓴 글 저 뒤에다 갖다 놨는데 조선시대 때 열하에 갔다 온 글이 딱 두 개예요. 그래서 서호수의 글과 그 유명한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렇게 두 개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서 이거는 이제 저 뒤에다 나오는데 1861년에 이제 그 아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에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고 여기 연행가는 그 뒤에 갔다 온 거라 아름다운 모습을 좀 살짝 덜 보는 이런 글입니다. 가봅시다. 잔치에서 물러나오니 황상이 황제 저 뒤에 그림 갖다 놨는데 그냥 짱이지. 황제가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얘네가 짱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어, 자기를 이제 보러 왔으니까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나라 신하들을 천양제 앞이라는 곳에 여기 아까 뭐라고 기행문이니까 어디에 갔는지 여기 천양제 앞 여기가 시작이야. 그래서 여러 신하들과 배에 타가지고 원명원이라는 황제의 정원, 황제 가든 여기를 이제 구경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작은 정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큰 정원하고 박물관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엄청나게 큰 곳을 지금 구경을 하는 거야. 하여튼 거기를 가가지고 배에서 내렸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그 원명원의 여러 아름다운 모습들을 묘사를 하는 부분이지. 이 정도면 돼. 자, 영운정 뒤로 이번에는 의춘전이라는 곳에 갔고, 여기 의춘전, 밑줄 미리 쳐놨어. 의춘전하고 회란전. 요 두 곳은 쉽게 얘기하면은 박물관, 그러니까 황제가 손님들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어요. 여러분들 저거 생각하면 돼요. 그 미국 대통령 뭐 취임식 이런 거 하면은 몇 개 나라에서 오지? 그냥 전 세계가 다 오지. 전 세계 한 200, 그리고 어지간하면 취임식 정도 되면은 그 나라 대통령도 가죠. 왜냐면 미국이 짱이니까. 황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갈 때 그냥 가나? 빈손으로 가나? 아니고 선물을 가져가. 그래서 그 선물 모아놓은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의춘전에 갔더니만 뭐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기와도 있고 이런 글자도 써 있고 그다음에 이런 선물들이 많더라. 회란전도 마찬가지. 심지어 금으로 만든 불상도 있더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옆에 있는 서양 천주당의 규모를 본떠서 충루, 그러니까 누가게 할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건데 서양식으로 지었다. 그래서 뭐 장막을 덮은 것 같고 신선하고 새를 조각하고 유리를 뭐 끼웠고 옥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뭐 이런 것들 조각을 해놨고, 섬을 쌓고, 섬 위에는 뭐 원숭이가 있고, 무엇보다 신기한 거는 기계를 조작했더니 분수대가 있더라. 사실 우리 동양권에서는 폭포지. 근데 이제 서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분수대도 만들어 놓았다. 아이고 신기하다. 그래서 니은을 봤더니 종이를 뭉쳐서 동자를 만들어서 마주보게 놓았고, 천금을 끼고 있고, 옥적을 불고, 그 다음에 두 동자를 움직인다. 어떤 기계 장치를 해가지고 요 종이로 만든 요 꼬마 애들이 현을 두드려서 음악을 만들어내더라. 서양 사람들 참 신기하다. 그래서 요 서양로에서는 묘사, 요 부분이 묘사고 요 부분이 감탄하는 장면. 다음은 연행가를 갑시다. 자, 연행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열하기유 그 뒤에 아까 그 원명원이 엄청나게 멋있었는데 1861년에 아편전쟁 때문에 다 망가졌지. 그 망가진 뒤에 가서 구경을 한 거야. 서산, 여기가 이제 원명원 있는 곳이야. 서산이 좋다 하면 들은 지 오래더니, 야, 거기 정말 멋지더라. 그런데, 신유년에 서양공 놈들, 영국 애들이 아편전쟁 일으켜가지고, 몽땅 다 망가져갖고, 터밖에 안 남았다. 안타깝다. 그래, 쓸쓸하다. 평지에 산을 쌓고, 그 다음 기암괴석 쌓고, 그 다음에 푸른 봉우리도 있고, 서산이 저기로다. 그냥 자연 그대로는 괜찮아. 그런데 거기에 쌓았던 사람들이 만든 3층 월대는 무슨 누각터며 무슨 정자터며 부스러져 있고 잿더미가 있고 매운 재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원명원의 폐허가 안타깝다. 곳곳에 섬이 있어가지고 주루 체정이 몇 곳이냐. 17교 긴다리는 섬으로 건너가니 다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강물이야. 강물이 흘러가는데 다리를 세웠는데 요 다리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걸 이제 홍해라고 하거든. 그게 엄청나게 크더라. 이 밑으로 심지어 배가 지나다닌대. 배가 지나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충 뭐 인천대교, 뭐 서해대교, 뭐 이 정도를 생각하면 될 거야. 하여튼 그런 다리가 엄청나게 커서 마치 우리나라 남대문만 하다. 그리고 뭐 정자터가 있고 구분 다리도 있고 옥으로 길이 싸가지고 한마루에 올라갔더니 그 안은 또 섬이고 거기에 또 홍해문이 정말 굉장하더라. 그래서 배가 큰 게 지나가니까 보기도 좋더라. 자, 여기까지는 청나라의 어떤 그 문물 거기에 대해서 동그라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야. 자, 근데 서산 구경 다 한 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만 자세히 보니까 아이고 이 새끼들 사치스러운 게 방탕하더라. 여기서부터는 쭉 청나라의 문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저 뒤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명나라를 좋아하고 청나라를 무시했지. 참으로 멍청한 정책이었죠. 민족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당시에 짱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예를 들어 미국 애들이 좀 코가 크고 심지어 뭐 흑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우 쟤들 좀 이상하게 생겼네. 미국 무시할 수 있나? 못하지. 예를 들어 뭐 중국 애들 어우 냄새나는 새끼들 무시할 수 있나? 못해. G2야. 지금 지구인들 중에서 넘버 2예요. 일본 쪽발이는 이제 살짝 우리가 무시할 정도는 좀 됐지.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순위로 6위고 일본이 한 7위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청나라를 개무시하는 상천옥경 집이 좋아도 이럴 순 없고 왕모여지 좋다 해도 저렇게는 못할 거다.
이렇게까지 사치스럽게 해놨느냐. 신윤은 회록 이후 오히려 저렇더든, 그러니까 그 전쟁 일어난 뒤에도 그런데 전쟁 전에는 얼마나 멋졌겠느냐. 그러니까 전쟁 전에 얼마나 사치스럽게 해놨겠냐. 지금도 이 모양인데. 천하 재물을 허비하고 백성 인력을 다 쓰고 공사각치가 이것이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짓이라는 말에서도 벌써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 진시황의 아방궁은 초인이 불지르고, 아방궁이라고 뭐 그 방이 3,000개가 있다고 그랬지. 송나라의 옥정궁 여기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화려한 그랬는데 전부 다 불났다. 전감이 소소하여 이게 타산지성 얘기하는 거야. 하늘의 이치 이게 다 망가진 게 하늘의 이치다. 청나라를 개무시하는. 그래서 요 연행가 쪽에서는 요 동그라미 세모 물론 이제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잘 살펴봐야 돼. 어디가 동그라미고 어디가 세모인지요. 본문만 쭉 보면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한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고시의 표현들 나타났는데, 일단 기본 베이스로 그 다자로 안 끝나면은 그러면 전부 영탄법이야. 자, 고전시는 100% 영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서리법은 뭐냐면 안 궁금한데 다 물어봐. 어찌하랴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짓인고 뭐 이렇게. 거의 고전시에 다 있다. 그 다음 고전시는 현실 그대로 묘사하는 것보다 좀 과장을 좀 많이 하지. 내가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한강물이 넘쳤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진시황 송나라 하듯이 고사를 인용하는 것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답지에서 비유를 통하여 라고 나오는데 거의 99%는 직유법이에요. 뭐뭐 같은, 뭐뭐인 듯, 마치 뭐뭐인 양 나오면 아 비유가 쓰였군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제 두 개를 갖다 놨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에서 고전시 표현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열, 그 다음에 서리, 영탄, 그 다음에 남대문하고 비유, 그 다음에 뭐뭐 같은 해갖고 비유법은 있었고, 자, 묘사까지는 괜찮은데, 뭐 작동 원리가 뭐 달라지는 이유를 뭐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없지. 자, 여기 설명을 잠깐 봅시다. 조선시대 중국 사절단이 청나라 황제 여름별장에 열하를 방문한 것은 1780년, 1790년. 그래서 1780년에 박지원이 갔고 1790년에 서호수 여기 아까 앞쪽에 있는 글.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는 정치적 상황도 얘기하고 조선을 비판했는데 서호수는 사실 전달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마도 어딘가에 모의고사에 나올 거고 중국의 연극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것들 정탐 보고서로 얘기할 수 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연행가에서는 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랑 긍정적으로 보는 거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문제 잠깐 보면 자, 가의 글쓴이는 영운정, 의춘전 아까 봄을 본 곳이지 객관적으로 걔네들을 문물을 소개한다. 자, 가의 글쓴이는 아까 그 원숭이로 무슨 그 조각상 만든 거 이런 거 보면서 야 서양 문물이 참 멋지군. 자, 그 다음에 3층 월대 17교 긴달이 그 엄청나게 웅장한 모습 거기에 대해서 멋지다고 또 얘기했지. 자, 그 다음에 연행가에서는 아방궁, 옥정궁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의 맨 끝에 보면은 상천, 옥경, 왕모요지 이런 식으로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세모로 얘기했는데 아름다움 동그라미. 이게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 않은 상태면은 이런 문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EBS에 있는 곳을 잘 표시해 놓고 이것저것 모의고사 보면서 이게 세모인지 동그라미인지 신경 써야 되는 살짝 어려운 수필이에요. 오른쪽에는 뭐 친명 반청 해갖고 서양놈도 바보, 몽고놈도 바보,
청나라도 바보 뭐 이런 식으로 어이없는 생각을 했었다. 자, 아까 우리 본문에 표시했던 열하기유 맨 앞에 천양제 앞에서 출발했고 영운정에서 원명원에 도착해서 섬과 영운정을 구경했고 아까 의춘전, 회란전의 보물들을 구경했다. 마지막으로 서양의 누각 이거를 가가지고 인공섬 대단한 거지. 이게 중국의 15억 인구니까 섬이 원래 있던 곳이 아니야. 이걸 흙을 퍼다가 섬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서양의 기술로 기계식 분수대를 구경하고 원더풀이라고 했다. 자, 연행 가니까 당연히 우리 수능에도 사실 연행가 2번이나 나왔지. 그래서 한양에서 출발해서 평양, 의주, 압록강을 건너서 여기를 거쳐가지고 연경에 이르더라. 당연히 돌아올 때는 반대로. 자, 그러면서 뭔 얘기하냐면 이게 당연히 조선의 신하니까 조선에 대한 충절, 우국지정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청나라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학적으로 이 새끼들 대가리도 깎고 이빨도 까맣고 이상하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수능에 둘 다 출제된 일동장가 일본을 갔다 온 거, 청나라 갔다 온 거. 그래서 연행가는 자, 명성황후 그 유명한 민비. 자, 명성황후 옛날에는 그러니까 청나라가 짱이야. 그래서 그 왕비를 얻으려면 그냥 뭐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고 왕비를 얻으려면 청나라 허락을 받아야 돼. 청나라 황제 도장 받아야 그래야 왕의 결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명성황후랑 나 결혼하겠다. 그거 하러 간 게 연행가예요. 그거 도장 받으러. 일동장후가는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좀 앞섰지. 그래서 일본에다가 어떤 문화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로 한 것이었고. 자, 작가의 신분은 사대부. 당연히 이제 사신으로 간 거니까. 일동장유가는 이제 선비긴 선비인데 이 양반은 서자 출신이야. 그러니까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근대 문물에 대해서 개방적인 시각을 가지더라. 자, 마지막으로 그림을 갖다 놨는데 열하기유, 조선 학자의 눈에 비친 열하와 북경의 모습.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하들, 여러 각국에서 온 신하들이 황제를 보려고 앞에 서 있는 장면이고, 여기는 여긴 뭐 북경의 자금성일 수도 있고, 열화의 성일 수도 있고, 만국의 여러 나라에서 중국에 왔다. 사신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사신들이지. 사신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황제가 있는 곳에 부르면 한 명씩 가갖고 선물 바치고 다시 나오고 그거 하나 하려고 몇 달 동안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엄청나지. 여긴 뒤에 섬이 있는 거 보니까 열하의 별장인 것 같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쉬운 듯 어려운 조선시대의 기행 수필 2편을 살펴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머릿속에 잘 안 남은 사람들은 할 수 없어. 잠깐 다시 한번 듣고 EBS 책에 표시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잘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